제일 바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네. 사람이 한 템포를 쉬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숨 고르기 못해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그 스파트를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용기를 낼 수 있으면 마지막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네.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그런 순간에 한 템포 쉬어도 아니면은 뭐 같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체득을 했어요. 이거를 중간에 쉼표를 잘 찍으면 네. 오히려 그 다음 도약이 커지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두려워요, 누구나. 제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네. 직장 생활 10년을 채우니까 여기서 뭔가 더 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막혀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함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하고 여기 갇히지 않을까 해서 유학을 갔죠. 네. 그게 2004년도였고 네. 그래서 원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뭐 전문 지식을 쌓고 돌아와서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랬던 건데 네. 들어와서 막 이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 그거 그냥 듣기 아까운데 책으로 쓰라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일기 쓴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다녔죠.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밖에 있다가 밖에 계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허프포스트 네. 지금 이름 바꿨지만 원래 허핑턴 포스트 미국 네, 언론 포스트. 뭐 네. 거기랑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네. 또 알랭드 보통 씨랑 인생학교 운영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비즈니스도 조금 맛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네. 한 3년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제일 사랑하면서도 제일 잘하면서도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언어 그리고 스페인하고 우리나라 뭐 라틴 아메리카와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를 접고 중남미에 좀 가서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네. 한국에 계속 있었죠.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계속 글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은 뭐 뒤에 영상에서도 너무 또 반갑게 또 제가 다시 소식을 접하게 됐지만 유창한 그 스페인어 실력이 너무 놀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접하는데 스페인어 네. 그렇게 잘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아이고, 네. 근데 사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내가 이렇게 뭔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30 즈음이셨지 않나요? 맞아요. 30살 조금 넘어갔을 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직장 생활도 10년이 되면 이제 고인물처럼 될까봐 좀 불안하고, 네. 이제 후배들은 막 들어오는데 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약간 난감하고, 네. 그런데 막 세상의 흐름은 보이는 거예요. 네. 미디어가 옛날 같지 않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데다가 또 너무 바쁘니까 네. 다 바쁘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내 자신은 어디로 막 소멸되는 것 같은 기분이고 네. 큰 회사의 어떤 부품같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었으니까 네. 좀 휴식도 하면서 네.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유학을 결정했죠. 제가 또 알기로는 서서문 스페인어를 전공하신 전공했어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원래 그럼 스페인어를 좋아하신 거예요? 외국어를 좋아한다는 건 확실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네. 중학교에 들어가서 ABCD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뭐 헬로와 하와이유 잘하면 다행인 정도 네. 그랬는데 하여튼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여러 가지 계기로 뭐 네.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 열심히 하고 뭐 하나둘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저는 언어 공부를 하겠다는 게 확실했었어요. 그런데 좀 사실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어나 러시아요? 뭐 독일어나 네. 뭐 이런 거를 배울까? 프랑스어과를 갈까?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조언을 하셨죠. 네.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교육법은 굉장히 특이하셨는데 네. 야 그것보단 이게 더 미래가 밝아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하지 마 이런 네. 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근데
나 같으면 네. 스페인어를 배울 텐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유는 말씀 안 그리고 해주세요. 싹 흘리고 가세요. 그럼 진짜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네. 뭐 해라고 강요하면 하기 싫어요. 네. 그런데 나 같으면 내가 지금 다시 20살이 되면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할 텐데 이러고 지나가시는데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지금 코앞에 있는 일만 보고 선택을 하는데 네. 원래는 한참 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해보고 네. 그때 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맞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 추측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포텐셜이 강하고 대한민국은 좋은 인재들도 많고 자연자원은 없어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인데 네. 그게 이제 터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되면 네. 아마도 아직까지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았던 그 어떤 그 미지의 대륙과 손을 잡게 될 텐데 네. 그 중에는 라틴 아메리카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 없는 게 걔네한테 되게 많고 걔네한테 없는 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교류가 일어날 거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교류할 게 많으니까 지금 스페인어를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언어이니까 네. 그 희소성의 가치로 그 다음이 너무 재밌었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중간 이상 먹고 살 수 있다. 희소성이 대충만 있으니까요. 해도 네. 이게 가성비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전략 전술이다. 네. 아니 뭐하러 레드오션에다 몸을 던지겠어요. 네. 근데 진짜 딱 그때 그 블루오션의 개념을 아버지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아. 그래서 아니 이왕 똑같이 노력할 거면 네. 나 100만 명이 몰려드는 언어 말고 네. 10명밖에 안 하는 거 해. 네. 게다가 그거는 앞으로 미래의 그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언어야.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대충만 해도 중간 이상 먹고 살 수 있다가 고3에게는 너무 네. 매력적인 거예요. 아. 힘들잖아요, 그때는 네, 네, 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선택해서 저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전공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공부 3 때 한 네. 달 동안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미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계기가 아버님께서 네. 이번에 뭐 저기 가게 됐다. 근데 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네, 하시는데 네, 네,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다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하여튼 교환교수를 가셨는데 이게 할 짓이냐 정말 지금 가서는 공부를 따라잡을 수가 없던 누구나 주변에서 그렇죠. 네. 다 반대를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저랑 네. 남동생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아. 저희는 항상 자율적인 선택을 하고 자율적인 책임을 지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할래라고 물으셨는데 그때야 뭐 무조건 놀고 싶으니까 가겠다고 해서 따라갔고 네. 가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혹시라도 네. 해외에서 더 머물다가 들어와서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건 어떠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또 저희한테 선택권을 주셨고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고지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뭐 좀 뭐 특채라든가 이런 방법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저로서는 혹시 그런 길을 택하면 아. 인생에서 쓸수 또 있겠다. 어려운 관문이 있을 때 네. 자꾸만 쉬운 길을 택하려고 제가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네. 그래서 돌아와서 그냥 시험 봤어요. 근데 그 선택이 지금은 참 잘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특이한 과정들이 제 교육 백그라운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네. 고3 여름에 아버지께서 고3은 놀아야 된다. 아 정말요? 네. 고3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네, 고3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제일 바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네. 사람이 한 템포를 쉬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숨고르기 못해서 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그 스파트를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네, 근데 분인데요. 그 정도 용기를 낼 수 있으면 마지막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고3 여름에 남동생은 고1이었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여행 갔어요. 한 달 동안 아버지 따라서 시골에 가서 약수터 가서 아침마다 같이 물 길어 마시고 체조하고 또 요리해서 먹고 아 고3 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책상 앞에 앉긴 앉았는데 아버지께서 공부를 하셨죠. 네. 나는 공부를 하니까 넌 놀아라. 정말 엄청나게 전략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놀다가 네. 아버지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저게 내가 따라야 되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학교로 오니까 너무 많은 게 달라져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지쳐가지고 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땀띠 나는 상황에서 앉아서 체력이 그냥 바닥이 나 있죠. 똑같은 문제 정도면. 자꾸 풀고 네. 제가 볼 땐 전략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근데 그때 하여튼 잠깐을 쉬면서 체력 보충되고 정신력 회복도 되고 네.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 막 쌓이고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 저는 고3의 그 2학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힘을 많이 비축을 하셨네요. 네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이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두려웠죠. 내가 네. 한 달을 다녀오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보다 훨씬 도태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그 많은 만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섭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들에 있어서 아까 네. 이제 사표 쓰신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저는 다 연장선에 좀 있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예, 변화의 정확합니다. 순간에 네. 용기, 아까 아버님 말씀 용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그러면 어떤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때는 저는 사실 멋모르고 따라간 거고요. 그냥 좋았어요. 노니까. 그랬는데 처음엔 조금 불안해서도 워낙 지혜롭게 이제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까 네. 좀 많이 믿었던 것 같고 부모님을 또 부모님도 저를 많이 믿으셨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딱 잘 치러내고 났더니 네. 그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 어떤 다급한 마음이 들고 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네.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아, 그런 순간에 한 템포 쉬어도 아니면은 뭐 같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체득을 했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저도 불안해요. 네네. 저도 두렵고. 불안하시군요. 예, 그럼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회사 휴직하고 스페인으로 1년 떠났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제가 가끔 걸핏하면 1년씩 쉬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런 거를 하더라도 절대로 남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잘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오히려 어떻게 또 그런 일을 다 해라고 하시면 하셨지 왜 이렇게 뒤에서 달리고 있어라는 그런 시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쉬기 때문인 거예요. 중간에 쉬기 때문에. 쉼표를 잘 찍으면 네. 오히려 그 다음 도약이 커지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두려워요, 누구나.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고3의 작은 경험이 저에게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게끔 도와준 거죠. 좋은 경험과 용기로 이제 네. 전환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어떤 근육을 저한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경험으로 그게 인해서. 다른 인터뷰에서 한번 봤었는데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네. 선택권을 많이 주셨다고 하셨고 맞아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네. 아버님은 그럼 스페인하고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없으세요? 전혀 아니고 네. 아버지가 그 역사학자셨는데 네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지리 공부랑 역사 공부 좋아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학과를 가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책 같은 거 많이 읽다 보니까 네.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이런 쪽이 아. 예술, 문화, 뭐 역사, 뭐 그런 컬처 쪽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통시적으로 잘 보시는군요. 그런 네, 걸 공부를 맞아요. 하셔서.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머티리얼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고 네. 그래서 저에게 그걸 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략적으로 좋다보다 더 강조하셨던 건 인생이 되게 즐거워질 거다. 인생이 즐거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배울 것이 끝없이 있을 것이고 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가지신 교육 철학이 저는 조금 궁금하긴 네네네. 하거든요. 어떤 좀 표로 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자유와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자율적 있나요? 책임. 자율적 책임이요? 네. 그리고 책임이 수반되는 자유. 아, 그 두 그러면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책임 어떻게 지는 건가요? 선택을 잘못하면 그 결과를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네, 건가요? 가는 거죠. 근데 그 자율적 책임이 뭘 잘못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너는 뭐 벌을 받아야 된다. 네. 뭐 그에 상응하는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굉장히 긍정의 철학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긍정의 철학.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굴레가 되느냐, 네. 날개가 되느냐는 너에게 달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거의 약간 명언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힘든 일을 겪거나 이럴 때 이 일이 물론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네. 어차피 일어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일이 뭐 굴레가 되지 않고 네. 날개가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건 너에게 달렸다. 멋지신데요? 네, 진짜 용기를 많이 주셨죠. 회사를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때는 아빠가 뭐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대개 한 3가지 이유가 있더라. 첫 번째는 능력이 안 돼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 그 두 번째는 능력은 되는데 너무너무 적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도 되고 적성에도 맞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 네. 세 번째가 되게 하면 된다. 네,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하시냐면 야 미쳤어. 외관도 잘하고 있는데 너가 맞아요. 지금 KBS 얼굴이지 않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먼저 그럼 얘기를 하신 거예요? 퇴사하겠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의 그 교육 철학이랄까? 거기에 가장 그 코어적인 거는 네. 수용이었던 것 같아요. 수용과 지지.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첫 번째로 듣는 말이 항상 야, 그 멋진 생각인데? 그래서 그만둔다는데 야, 멋진 생각. 그때도 그러셨어요? 기가 막힌데 뭔가 네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한번 들어보자. 네. 항상 그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생각이 없으면 가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뭐 네가 진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이 1, 2, 3 중에 3번이 되게 하면 된다. 3번이 네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니? 네. 좋은 생각이다. 대부분 그러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좌우명이 혹시 있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아, 좌우명이요? 네. 뭐지? 아, 옛날에는 네.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티피컬한 아, 어떤 너무 전형적이네요, 맞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자. 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다. 네.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몇 년 전에 하와이에 출장을 갔다가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작가님이요? 네. 교통사고 당하신 거예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근데 그때 네. 그냥 뭐 살짝 난 게 아니고 출장 가서 스태프들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네. 옆에 제가 앉은 쪽으로 자동차가 이제 돌진을 해가지고 교차로에서 네. 완전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봤거든요. 그 차가 오는 거를. 네. 저한테로 달려오는 거 봤어요.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 근데 사람이 핸들이라도 잡고 있으면 뭐 어떻게라도 해보는데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차가 이제 한 2, 3초 달려오는 거를 보면서 너무 무서우셨을 것 이거는 같아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는 제 죽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그 짧은 뇌가 순간에. 뇌가 되게 짧은 순간인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긴 순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뇌가 저건 아니 저 오면 안 되지? 설마?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거부를 해요. 네네. 그러다 나중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거였구나.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마지막이 어떨지. 근데 그거를 본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다가 아니고 성공이 다가 아니고 네. 100% 모든 에너지를 다 지금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서 현실에서 다 소비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들을 얻게 됐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진짜 천운이 따라서 크게 뭐 다치거나 이러지 않고 자동차는 거의 뭐 다 망가졌는데 저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 없고 잘 이제 해결이 됐어요. 정말 근데 다행이네요. 그 이후에 진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미래를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감정을 쏟고 표현을 하고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래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때그때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그 순간순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외국어 공부도 사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지만 몇 년 후에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에만 포커스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시면서 재밌으셔야 돼요. 네, 이것도 하나의 과정, 즐거운 과정이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둔 기준을 맞추려고 막 애쓰고 살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제가 변호사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꼭 선물하는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광입니다. 네. 드리기 희망.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 책을 선물하는데요. 네. 그 제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스포일러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거에 약간 연결돼 있으니까 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알겠습니다. 제가 네. 추천 한번 제가 읽고 한번 해드려야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